새벽에 한강다리 위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지우는 민석의 손을 잡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그들의 도피를 쫓아왔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라고 속삭이려던 입술이 갑작스런 총소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감옥의 문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우는 서울의 번잡한 골목에서 태어났다. 22살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 그의 삶은 회색빛이었다. 민석을 처음 만난 건 그 회색 속에서 유일한 빛이 스며든 순간이었다. 한강 공원 벤치에서 비가 내리던 오후. 민석은 21살 예술대학생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미소는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비가 그치면 같이 산책할까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이어졌다. 카페 구석, 한강 산책로, 밤늦은 도서관.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손끝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지훈의 심장은 요동쳤다. 너는 나처럼 느껴? 민석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한국 사회의 무거운 시선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무지, 법의 침묵. 하지만 그 사랑은 순수했다. 민석의 그림처럼 부드럽고 생생한 색채로 그려진 감정. 시간이 흘렀다. 봄에서 여름으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우는 부모님의 압박에 시달렸다. 대학 졸업하면 결혼해야지. 좋은 집안 딸을 데려와.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민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눈물 어린 설득, 내가 이러면 가족이 망신이야.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미래를 꿈꿨다. 어떤 곳으로 가면 우리처럼 살 수 있을까? 밤하늘을 보며 속삭이던 그날 지훈의 마음에 결심이 싹 텄다. 도피, 새벽의 한강을 건너 자유를 향한 여정. 하지만 그 결심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지훈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가방에 넣은 옷가지들, 민석의 스케치북, 그리고 서로의 사진. 만약 잡히면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은 웃었다. 잡히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새벽 4시,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달렸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에 서울 불빛이 스러지는 게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다. 티켓을 끊고 게이트로 향하던 순간 재앙이 닥쳤다.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 서 있어라, 경찰이었다. 누가 신고했는가? 가족, 이웃, 아니면 그들의 비밀이 스며든 누군가의 배신? 지훈과 민석은 끌려갔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훈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경찰서에서 시작된 악몽. 조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들은 고문을 당했다. 동성애자냐? 왜 도망쳤어? 질문은 날카로웠고 대답은 고통이었다. 한국의 법은 그들의 사랑을 범죄로 만들었다. 공공도덕 위반, 탈출 미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가족의 방문이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문밖에서 소리쳤다. 내가 이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민석의 어머니는 울며 빌었다. 제발, 평범하게 살아.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적막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피고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변호사는 약했다. 증언은 부족했다. 유죄 판결. 민석은 2년, 지훈은 3년. 하지만 그날 지훈은 판사에게 무릎 꿇었다. 저 대신 민석이를 풀어주세요.
모든 죄는 제 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제가 감옥에 갈게요.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는 잠시 망설였으나 지훈의 진심에 움직여졌다. 민석은 풀려났고 지훈은 홀로 감옥으로 향했다.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세상이 좁아졌다. 좁은 방, 딱딱한 침상, 끝없는 고독. 매일 아침 그는 민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일어났다. 살아있어. 제발. 편지는 금지되었지만 마음속 편지는 쌓여갔다. 감옥 생활은 지훈을 변화시켰다. 처음엔 분노였다. 왜 우리 사랑이 죄인가? 왜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가? 동료 수감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동성애자냐? 더러운 놈. 조롱이 쏟아졌다. 하지만 시간은 약이었다. 지훈은 서서히 적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철학을 공부했다. 사랑은 경계가 없다. 플라톤의 대화편이 그의 무기가 되었다. 그는 수감자들과 대화했다. 인간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의 말은 점점 퍼졌다. 한 늙은 수감자가 말했다. 너처럼 용감한 놈은 처음 봤어. 지훈의 내면은 깊어졌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약한 소년에서 강한 남자로. 1년이 흘렀다. 소식은 들려왔다. 민석이 변했다는.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서울의 거리로 나아갔다. 예술 전시회를 열었고 그의 그림 속에 지훈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감옥에 갇힌 새벽이라는 제목의 작품. 관객들은 울었다. 민석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훈이는 나를 위해 희생했어요. 이제 제가 그를 위해 싸울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사회운동에 뛰어든 민석. LGBT 권익단체에 가입하고 시위를 주도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의 외침이 뉴스에 실렸다. 지훈은 그 소식을 몰랐다. 하지만 감옥벽 너머 그의 변화가 민석에게 전해졌다. 민석은 매일 편지를 썼다. 법적으로 허용된 후 그 편지들은 지훈에게 도착했다. 지훈아, 내가 없어서 세상이 텅 빈 것 같아. 하지만 내 덕에 나는 강해졌어. 지훈은 울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나도 기다릴게. 우리 다시 만나자. 그 편지들은 그들의 달이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2년째 지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옥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는 상담사가 되었다. 젊은 수감자들에게 조언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꿈꿔. 그의 이야기는 감옥을 바꿨다. 간수조차 그를 인정했다. 너는 특별해. 지훈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고통이 그를 다듬었다. 그는 깨달았다. 도피는 실패했지만 사랑은 승리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 밖에서는 민석의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는 국회 앞 시위에서 체포되었다. 지훈이를 풀어주세요. 사랑의 자유를. 그의 외침은 전국을 흔들었다. 언론이 달라졌다. 감옥에 갇힌 첫사랑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청원서가 1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사회의 시선이 변했다.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겼다. 민석은 지쳤다. 밤마다 지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조금만 더 버텨. 3년의 끝자락,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지훈은 철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한강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이 그곳에 서 있었다. 3년의 세월이 그들을 늙게 만들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지훈아.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은 그를 안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날 새벽이 아닌 낮에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시험했다. 가족의 재회는 고통이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용서의 순간이었다.
민석의 어머니도 변했다. 너희 사랑을 인정할게. 그 변화는 지훈과 민석의 승리였다. 그들은 함께 살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지훈은 작가가 되었다. 그의 자서전 새벽의 도피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석의 전시회는 매진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5년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변한 덕분이었다. 작은 예식장, 친구들과 가족들, 영원히 함께하자. 서약의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사랑은 증명되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또 10년, 지훈과 민석은 노라를 맞았다.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았다. 그 새벽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민석이 속삭였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겼어.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젊은 세대에게 사랑의 용기를 전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 균열은 커졌다. 사랑은 결국 자유였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매일 새벽 그들은 서로를 깨우며 산다. 첫사랑의 기억이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른다. 새벽의 한강다리 위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그들의 도피를 쫓아왔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라고 속삭이려던 입술이 갑작스런 총소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감옥의 문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훈의 어린 시절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그는 항상 평범한 삶을 강요받았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텅 빈 느낌이 들었다. 18살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공허는 더 커졌다. 공대생으로서의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되었고 밤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세웠다. 나는 누구일까? 그 물음은 밤새 그를 괴롭혔다. 민석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비 내리는 5월, 한강공원. 지훈은 우산 없이 벤치에 앉아 비를 맞고 있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다. 아버지의 너는 장차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민석이 다가왔다. 우산을 들고 스케치북을 아는 채 비 맞아서 춥지 않으세요? 같이 쓰실래요? 그의 미소는 봄비처럼 상쾌했다. 민석은 미술대학생, 21살. 부드러운 곡선의 얼굴, 검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흘러내리는 모습이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석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상을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론 슬픈 파랑, 때론 따뜻한 주황.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색이 없어요. 그냥 회색. 민석의 눈이 빛났다. 그럼 제가 색을 입혀줄게요. 그날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지훈의 가슴에 처음으로 색이 스며들었다. 그 후 만남은 잦아졌다.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민석의 그림을 보며 지훈은 웃었다. 이게 나야? 이렇게 밝아. 민석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는 제 뮤즈예요. 손이 스칠 때 지훈의 몸이 떨렸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친구 이상, 형제 이하. 그는 혼란스러웠다. 밤에 검색했다. 남자와 남자의 감정, 화면에 떠오른 단어, 동성애.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드라마에서조차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민석과의 시간은 그 공포를 녹였다. 여름, 그들은 해변으로 갔다. 부산의 파도 소리 속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친구가 아니라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도. 그래,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계가 변했다. 키스, 부드럽고 떨리는.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의 눈물. 가을이 왔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현실은 무거웠다. 지훈의 친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여친 생겼어?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냐? 지훈은 속으로 울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민석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남자애랑 너무 붙어있네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겨울, 그들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석의 집에서 사진이 발견되었다.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사진. 어머니의 분노.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민석은 울며 집을 나왔다. 지훈의 품에 안겨. 우리 도망칠까? 그 말은 씨앗이었다. 도피의 씨앗. 지훈은 결심했다. 그래. 새벽에 한강에서 만나자. 준비는 고통이었다. 돈을 모으고 티켓을 끊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지훈의 내면은 갈등으로 찢겼다. 이게 옳은가? 가족을 버리는 건가? 하지만 민석의 미소가 그를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괜찮아. 새벽, 그들은 만났다. 가방을 메고 손을 잡고 택시 안에서 키스했다. 사랑해, 그 말은 주문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행복이 절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신고 전화, 가족의 배신, 이웃의 의심, 경찰차가 그들을 기다렸다. 도망치지 마. 수갑이 채워졌다. 민석의 비명, 지훈의 절규. 세상이 무너졌다. 공항의 혼잡 속에서 끌려가는 그들.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누가? 민석의 손이 수갑에 묶여 떨리는 게 보였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조사실에서 분리되었다. 이름, 나이, 관계는 경찰의 질문에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입니다. 22살 친구예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밤새 조사. 왜 도망쳤어? 동성애자냐?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 지훈은 울었다. 사랑했어요. 그 고백은 자유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이 불려왔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 새끼가 왜 이런 짓을. 주먹이 날아왔다. 어머니는 기절했다. 민석의 어머니는 오열했다. 내 아들, 어떻게 살아? 재판 준비 기간, 그들은 만날 수 없었다. 지훈은 감옥에 임시 수감되었다. 좁은 방에서 그는 벽을 쳐다보았다. 민석이는 괜찮을까? 후회와 사랑이 뒤엉켰다. 변호사가 왔다. 증거가 불리해. 공공도덕 위반, 탈출 미수. 최소 2년. 지훈의 세상이 어두워졌다. 재판날, 법정은 차가웠다. 민석이 먼저 증언했다.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모두 제 탓입니다. 민석이를 풀어주세요. 판사는 놀랐다. 피고인, 진정해. 하지만 지훈의 절규는 법정을 흔들었다.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제가 대신 갈게요. 변호사의 항소, 증인들의 증언, 가족의 눈물. 결국 판결. 민석 1년 집행유예, 지훈 3년 실형. 철문이 닫히는 소리. 지훈은 무너졌다. 왜 나만? 왜 민석이를?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희생이 사랑이었다. 감옥 생활 시작. 아침 점호, 노동, 저녁 반성. 동료들의 시선. 저 새끼, 개이냐, 조롱.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밤에 울었다. 강해져야 해. 민석이를 위해. 시간이 흘렀다. 3개월, 6개월. 지훈은 적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인간의 조건 카미. 사랑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그의 내면이 변했다. 분노에서 수용으로.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하늘을 봤다. 파랑이 예뻤다. 민석이 색. 밖에서 민석은 변화했다. 풀려난 후 그는 그림을 그렸다. 지훈의 얼굴, 한강의 새벽, 전시회, 감옥에 갇힌 사랑, 관객들이 울었다. 민석은 인터뷰. 지훈이는 영웅이에요. 그의 희생으로 나는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해졌다. LGBT 모임에 갔다.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지훈에게 편지가 왔다. 첫 편지. 지훈아, 내가 없어 텅 빈데 내 덕에 세상이 보이네. 사랑해. 지훈은 울며 읽었다. 답장. 나도. 기다려. 나 울게. 감옥의 1년차. 지훈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젊은 수감자. 민준에게. 형, 왜 여기 왔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사랑 때문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사랑이 죄예요. 지훈은 고개 저었다. 아니, 사회가 죄야. 그 대화는 지훈을 치유했다. 그는 강해졌다. 민석의 활동은 커졌다. 시위, 동성애 비범죄화, 체포, 뉴스, 젊은 예술가의 투쟁, 그의 그림은 상징이 되었다. 지훈의 초상화, 희생의 새벽, 판매 수익으로 변호사 고용, 가석방 청원. 지훈은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에서. 민석의 시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그의 걱정은 사랑이었다. 2년차. 지훈은 선배 수감자와 친구됐다. 태호, 살인죄. 너처럼 순수한 놈은 드물어. 태호의 이야기. 나도 사랑했어. 여자를. 하지만 실수했지. 지훈은 배웠다. 용서의 힘. 민석은 지훈의 가족을 만났다. 지훈이를 용서해주세요. 아버지의 눈물. 우리 아들이 고통받았구나. 변화의 시작.